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점 어원 연상법은 문맥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한 국내 유일 학습서입니다. 핵점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드리며, 핵점 어원 연상법은 모든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이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오늘은 8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프리픽스는 뭐다? 프로인데, 이 프로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말에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프로는 우리가 장소로 말한다면 앞 또는 앞쪽으로의 의미로 쓰이고요. 시간으로 말하면 바로 미래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단어는요, provide, prospect, protest, profess, pronounce라는 단어, 대표 단어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이어와 동의어는 여러분들이 돔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provide라는 단어죠. 프로라는 단어는 시간상으로 뭐다?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wid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미디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이게 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보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일을 뭐다? 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을 보고 미래에 발생할 일을 본다라는 얘기는 뭐요?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 이 단어의 기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 시험이라는 게 뭐요? 미래에 발생할 일이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있다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은 미리 뭐요? 시험 준비를 하겠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준비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의미가 준비하다, 이제 prepare이라는 단어가 준비하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올해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럼 왕이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게 있겠죠?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게 뭐겠어요? 식량이겠죠?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을 대비를 해야지만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량을 백성에게 공급하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공급하다, 제공하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명사꼴이 바로 공급 또는 식량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왕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뭔가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법 아닙니까? 법. 그래서 법을 미리 준비해서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때 동사적인 의미는 법을 정하다, 규정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프로비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법조항의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관련 어휘가 있는데요. 여기 프로바이즈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 접도 임을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즉흥적으로 뭐뭐하다, 즉석에서 뭐뭐하다 이런 의미로 써요. 이 단어는 빈칸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단어예요. improvise라는 표현이.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임이라는 단어는 바로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provide라는 단어는 provide, 뭐요? 준비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즉석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즉흥적으로 뭐뭐하다, 즉흥적으로 연주하다, 즉흥적으로 말하다, 즉흥적으로 연설하다, 즉흥적으로 노래하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뭐하다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흥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필요한 물건이 없다라는 얘기죠. 필요한 물건이 없으니까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꼭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든 그냥 그 당시에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개념으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공급하는 단어는 provide, supply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어근, fill이라는 단어는 바로 fill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fill. 그래서 refill하다, replenish하다 이런 얘기예요. refill이 뭔지 아시죠? refill하는 거.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채우다. 뭔가를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은 공급을 한 개념이 되겠죠. furnish라는 단어는 furniture이라는 단어를 남겨두시면 돼요. 가구를 공급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outfit이라는 게 뭡니까? 옷이나 장비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옷을 공급하다, 장비를 공급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outfit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filling 모델이 뭔지 아시죠? filling 모델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 다음에 distribute이라는 단어에서 tribut이라는 어근은 매우 중요한 어근이다.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바로 give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는 거니까 뭐예요? 공급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즉흥적인의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시험 문제에 워낙 많이 나왔던 단어죠. 시험 문제에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독해에서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즉흥적인. improvised, 준비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뭔가를 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애드립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애드립을 하다. 여기서 립이라는 단어는 바로 love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립은 뭐다? love. 립 뭐다? love. love의 의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건 뭐 또 지 마음대로 하는 개념이죠. 좋으니까.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애드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암기를 하셔도 돼. 연상법을. 이 립을 리버티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리버티가 뭡니까? 바로 자유죠. 자유라는 건 지 마음대로 하는 개념이죠. 준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extempore. 이게 매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형태가 매우 어렵죠. 그러나 나누면 매우 쉬워지는 겁니다. ex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out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다 빠져나가면 뭡니까? without, 뭔가가 없다라는 얘기죠. tempo라는 단어는 바로 time을 의미한다. time.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있니 없니? 없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간이 없는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단어가 되겠죠. extemporaneous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extempore. 됐죠? 그 다음에 impromptu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romptu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im은 in입니다.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어요. 그 다음에 근데 prompt라는 단어가 뭐예요? 즉각의 또는 신속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각의 신속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prompt가 있죠. 이게 뭡니까? 명령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명령어. 얘가 신속하게 깜빡 거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뭔가를 쳐 넣으라는 얘기죠. 이게 컴퓨터의 명령어를 prompt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prompt라는 게 있죠. 이 prompt가 뭡니까? 배우가 만약에 대사를 암기를 완벽하게 못했다. 그럼 이 prompt를 띄우죠. prompt를 띄우는 겁니다. 이게 깜빡거리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prompt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속하게 하려면 뭐요? 즉각적으로 해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준비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뭔가를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rompt라는 단어까지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단어들은 다 고급 어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급 어휘에 해당되는 표현들이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병원은 바로 전념을 했다. 어떤 전념을 했느냐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The clause, 그 법조항은 대절리하라고 provide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률 용어로 쓰였죠? 동사로 쓰면 어떤 의미가 돼요? 바로 규정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조항은
대절 이하라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뭐다? 다수결로 해야만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jority decision이 되는 겁니다. majority rule 그럼 뭐가 돼요? 다수결 원칙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입니다. 뭐 누구누구에게 음식을 제공하다 그러면 provide라는 표현 뒤에 사람 다음에 전치사 with 다음에 음식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때는 전치사 for를 써도 되고요. 전치사 to를 써도 되는 겁니다. for이나 to는 다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이건 어디를 향하여, 이건 어디 쪽으로라는 얘기죠. for이라는 게 방향의 의미로 쓰일 때, leave for Seoul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을 향하여 떠나다, 출발하다가 되겠죠. for이라는 전치사가 뭐를 의미하기도 한다?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ouse provision 그러면 주택 공급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입니다. 그는 이미 made provision for 그러면 대비를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미 준비를 했다, 대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의 와이프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법령으로 쓰였죠. 리스라는 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의 조항이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tenant, 세입자가 뭐를 해야 된다? 수리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수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곱 번째 문입니다. 장비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임프로바이즈를 해야 되겠죠? 임프로바이즈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있는 대로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입니다. 반면에 on the contrary, 그러기는커녕 반면에 재즈에서는 연주자들은 종종 뭐한다? 그들 자신의 멜로디를 임프로바이즈 한다는 얘기예요. 임프로바이즈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즉석에서 만든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프로스펙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펙. 프로라는 단어는 시간으로 뭐를 의미한다? 미래를 의미한다. 스펙이라는 단어도 바로 보다가 되는 겁니다. MD 스파이라는 게 뭐예요? 스파이. 다른 나라의 비밀, 다른 회사의 비밀을 엿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미래를 보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미래를 보는 거니까 예상하는 개념이죠. 미래를 보는 개념이니까 전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라는 단어는 또 뭐예요? 앞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장소로 쓰이면 앞이 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래? 또 전망이라고도 하죠. 미래를 보는 걸 전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래에 일어날 가망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가능성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펙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 프로스펙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무엇인가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프로스펙이라는 단어는 프로스펙이라는 것은 또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말이죠. 미래에 무엇인가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전망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어 유형, 가망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을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프로스펙, possible입니다. possible.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의 명사인 possibility가 되고요. probable도 역시 뭐요? possible이 되겠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probability, 가망성입니다. 또 이 단어는 수학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또 뭐라고 그래요? 확률이라고 하기도 하죠. 확률을 probability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chance라는 단어는 뭡니까? 기회죠. 기회라는 것은 어떤 가망성, 성공할 가망성을 얻는 것이죠. 기회, 가망성의 의미로 쓰이는 chance. likelihood입니다.
be likely to 부정사의 의미가 뭡니까?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의 명사꼴인 likelihood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이 as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이 단어. 이 단어는 뭐 시험 문제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출제되었던 단어예요. as라는 단어는. 근데 이 as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포인트라고 하겠죠? 이렇게. 뾰족한 거. 그럼 이 뾰족한 곳에 있다라는 얘기는 균형이 맞는다라는 얘기,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뾰족한 곳에 있으면 약간 불균형의 느낌을 갖게 되겠죠. 바로 이게 불균형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럼 뾰족한 곳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as라는 게 형용사로 쓰이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또는 특이한의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규칙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as라는 단어가 시간의 개념으로 쓰이면 가끔의, 이따금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단어가 홀수의 의미로 써요, 또. 수로 말한다면, 짝수를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게 불균형의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누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수. 다시 말해서, 나누어서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의미인데요. 이 단어가 역경 또는 곤란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를요, 어원사전에 찾아보시면 point of weap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weapon의 의미가 뭐예요? 무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과거에는 말이에요. 영토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서로 막 싸움을 했죠. 전쟁을 일으켰죠. 뭐를 가지고 뾰족한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전쟁의 의미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게 서로 무기를 들고 막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 백성들은 뭐요? 역경을 겪게 돼 있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러시아 국민이나 다 뭐 매우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역경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adversity라고 합니다. adversity, 곤란, 역경, 곤란.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운다라는 개념에서 at, as 그러면 뭐요? 누구누구와 다툰다라는 얘기예요. 친구와 다퉈요. 그럼 친구와 뭐요? 지금 불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as라는 단어가 엄청난 의미죠, 여러분들. 공산, 가능성, 가망성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전쟁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전쟁에서 이길 공산, 가망성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포인트라는 게 뭡니까? 동사로 쓰이면 가리키다가 되겠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러시아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우크라이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쪽을 가리켰어요. 그럼 뭐요? 러시아가 이길 공산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공산, 가능성, 가망성이라고 암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의 암기법은요. 첫 번째는 이제 정석적인 게 있어요. 이제 어원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연상법으로, 이 연상법은 약간 이제 엉터리로 하는 거죠. 엉터리로. 재미나게. 엉터리로 하는 것도 간혹 100% 중에 한 몇 %는 이 엉터리 암기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입니다. 예문. 컴프로마이즈라는 건 바로 타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기로 프라미스, 약속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타협이 되겠죠. 타협의 가능성이 뭐다? 없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우리의 프로스펙이다. 그러니까 유망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유망주라는 개념은 뭐 수상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어떤 콘테스트에 나가요. 근데 우리의 프로스펙이란 뭐요? 수상 후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요. 프로테스트. 프로라는 단어는 장소로 쓰임이 뭐요? 앞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테스트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뭘로 우선 암기를 하고 있죠? 시험으로 암기를 하고 있죠. 시험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이 테스트가 들어간 다른 단어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암기가 잘 안 됩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witness, 보답니다. 테스트는 뭐요?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걸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의미는 보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보다로. 그래서 프로테스트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다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항의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네거티브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를 보고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항의를 하다가 되겠죠. 이 항의를 한다는 게 바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항의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주장하다, 반대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프로테스트의 의미가 뭐다?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반대하다, 주장하다. 영영사전을 보시면 프로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엄청나게 싫어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상대방을 무엇인가를 반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또는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진술, 말이나 행동을 프로테스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동의어 유의를 봅시다. 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 표현들도 역시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object, be opposed, oppose, the more, be that set, against, be that set, against까지 암기를 하고 갑시다. object라는 단어에서 obe라는 단어는 바로 반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obe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접두어죠. obe는 그냥 ab의 의미로 또 써요. obe를 여러분들이 ab으로 읽으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반대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그 아군 앞에 있는 게 적군이죠. 적군 앞에 있는 게 아군이죠. 서로 반대쪽에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비는 바로 앞 또는 반대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프레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는 반대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예요. 이 제기라는 단어가 스로우의 개념인데요. 스로우는 물리적인 의미로는 던지는 개념이죠. 근데 추상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로는 바로 생각이나 의견을 던지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반대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be opposed라는 표현과 oppo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p도 obe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앞 또는 반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포즈라는 것은 놓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포즈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포지시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포니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파운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들의 어원은 다 뭐다? 놓다, put, place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도 역시 뭐요? 생각이나 의견을 놓답니다. put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반대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oppose라는 단어입니다. 반대하다.
그 다음에 네 머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부정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접두입니다. marriage라는 단어가 뭐예요? 장점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럼 앞에 d를 붙여요. 얘가 부정은 아십니다. 네 married 그럼 뭐가 됩니까? 단점이 된다는 얘기죠. 단점. 그래서 d가 부정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하셨죠. 그럼 이 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뭐라는 단어가 뭐예요? 뭐뭐라고 중얼거리는 단어죠. 중얼거리다. 이게 뭐뭐라고 말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반대의 뜻을 말하다. 뭐뭇이 아니라고 말하다라는 얘기는 다시가 뭐예요? 이게 반대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의어죠. that, set, against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that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이면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보세요. that is 그럼 뭐가 돼요? 매우 쉽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말에서도 죽겠다 이런 말을 쓰죠. 이게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말인데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때 죽겠다라는 개념은 또 뭐예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우리말과 이렇게 유사합니다. 그러면 against 자체가 뭐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매우 반대하다, 단호히 반대하다 의미로 쓰이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노동자들이 뭐 했다? 항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항의를 했느냐? 노동시간이 너무나 길어 라고 항의를 하는 개념이 되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하다? innocent,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protesting the war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전쟁을 반대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전쟁을 반대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전쟁 반대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anti-war이라는 말을 쓰죠. 이 anti라는 프레픽스가 바로 against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against. 일단 네 번째입니다. profess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pro라는 단어는 앞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fess라는 단어 자체가 이 라틴어에서는 이 fess라는 단어와 fa라는 단어가 바로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어근입니다. 여러분들 is fable이 뭐예요? fable. 우화라고 그러죠. 화. 이 화가 뭐냐면 우리 한자어로 화. 이게 무슨 화자입니까? 말씀 화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어근 fence, 화, fence, 화. 이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프로페스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대중이나 대학생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라는 개념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말해요. 그럼 뭐예요? 공언하다, 선언하다가 되겠죠.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럼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들 대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프로페서리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는 무슨 직이다? 전문직이죠.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가 바로 전문직 또는 직업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은요, 프로페스라는 게 뭐다? 공개적으로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너의 신념이나 너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럴 때도 활용이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보세요. 클레임의 의미라고 그랬죠? 무엇인가가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도 프로페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인체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공언하고 선언하는 단어의 동의어,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프로페스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던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은 declare, announce, pronounce, proclaim. 이때 declare에서 D는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declare는 clear라는 얘기예요. clear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명백한이죠. 자기의 생각을 명백하게 하다라는 개념으로
자기의 생각을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밝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공언하다, 선언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announce, 이 announce라는 표현은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pronounce, announce라는 단어는 뭐다? 말하는 개념이 되겠죠. announce라는 표현은 그냥 말하는 개념이에요. 선언하다. 뭐 누구누구에게 말을 하는 개념이고요. pronounce는 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다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공언하다, 선언하다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동의어에는 이제 proclai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pro라는 단어는 앞이고요. claim은 바로 cry, shout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큰 소리로 말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다, 바로 공언하다, 선언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직업의 동의어 유효가 되겠습니다. profession이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그랬죠. job. employment이라는 단어에서 employee가 뭐요? 고용하다니까 야는 당연히 직업의 의미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 목화라는 단어는 바로 voic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어디 가서 뭔가를 하거라. 너는 어디 가서 뭔가를 하거라. 해서 제자들에게 뭐를 줘요? 사명감을 주는 개념이죠. 모케이션이 바로 사명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직업이라는 개념에서 모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런 직업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콜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콜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부르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이게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얘기로 이 콜링을 우리가 소명 또는 사명,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업, 천직의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된 겁니다. 커리어라는 단어는 커리어 우먼이 뭐요? 직업 여성이죠. 얘가 직업, 출세, 성공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occupation에서 이 컵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바로 take입니다. takeup이에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무대를 차지했다, 강단을 차지했다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고, 무대를 차지하면 뭐요? 배우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차지하다라는 개념에서 직업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occupation이라는 단어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그들의 작품을 매우 존경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했다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기가 무죄라고 프로페스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장을 한다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pronounce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는 바로 forward, 앞이라고 그랬죠. nounce의 의미가 뭐다? shout, say, speak,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다, 사람들 앞으로 말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선언하다, 단언하다가 되는데, 이 단어가 법정에서 쓰이면, 법정에서는 누가 말합니까? 판사가 말하는 개념이죠. 판사가 피고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선고를 내리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 바깥으로 단어를 내보내는 개념이에요. 입 앞으로, 바깥으로. 그럼 당연히 그냥 발음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영영사전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pronounce. 이 대상이 뭡니까? 단어나 문자가 되겠죠? 발음하다가 되는 겁니다. 발음하다. 두 번째, 이제 판결을 내리다가 되겠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공언하다, 선언하다 동의어. 좀 전에 다 설명을 했던 단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암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를 내리는 단어죠? 이 단어도 역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sentence라는 단어가 뭐예요? 문장이죠. 문장. 그럼 누가 쓴 문장이 되겠어요?
판사가 문장을 쓰면 당연히 뭐가 돼요? 선고를 내리다가 되는 겁니다. condemn, 매우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들이 damn이라는 단어는 바로 them, 비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them. 여러분들이 goddamn이라는 게 뭐예요? goddamn. 야, 저 goddamn이야, damn. 이 damn이라는 단어는 비난 또는 천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비난. 하나님이 비난을 합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천벌을 내린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비난은 비난인데, 이제 goddamn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제기를 하나님이시여 저 철수에게 천벌을 내려주소 이런 얘기예요. goddamn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여기서는 법정 용어로 쓰면 판사의 비난이 되겠죠? 이 판사의 비난은 바로 뭐다? 선고를 내리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doo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도 역시 어원은 바로 damn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damn, doom,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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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m. 이렇게 단어가, 철자가 변형을 갖는 겁니다. 이게 doom이라는 단어도 역시 뭐예요? 비난 천벌이죠. 판사의 비난을 선고를 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형된 단어가 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님. 이 님은 판사의 생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판사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님이라는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 단어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convic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위기라는 게 뭐예요? victory. 이기다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가 선고를 내리다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검사가 변호사를 이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다 선고를 내리다가 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하다 선고를 내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penalize라는 표현은 뭐예요? 벌을 주는 개념이죠. 선고를 내리다가 되는 겁니다. penalty라는 단어가 바로 처벌의 penalty kick. 뭔지 아시죠? 축구에서 penalty kick. 예문입니다. 단어를 올바르게 프로나운스하다라는 얘기는 발음을 하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라고 프로나운스할 수가 없다. 단언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을 보시면 death sentence 그러면 뭐요? 사형 선고가 되겠죠?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 바로 핵심 어원 연상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급 영어 누구보다도 영어를 잘하시려면 동의어 유의어를 많이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동의어 유의어를 많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독해도 잘할 수가 있게 되며 패러프레이징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이어, 핵심 다이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지인 공유, 알림 설정.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반드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